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등장과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침체됐던 경남 지역 전통시장이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 지 어느덧 2년째 접어들었는데요. 상인과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최근 4곳이 더 확대됐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반강제적 요인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전통시장의 온라인 서비스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라는 게 중론인데요. 오늘 도내 전통시장 온라인 서비스의 현재, 앞으로의 방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패널 소개합니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박준호 경남도 의원, 이번에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 김해 외동시장 상인회 정희철 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보니까 의원님 지역구가 김해 외동시장 지역이시더라고요. 네. 두 분 잘 아시겠네요. 네, 자주 만납니다. 네, 우선은 온라인 서비스 전통시장의 외동시장 합류 소식 듣고 네. 굉장히 반가우셨겠어요. 어떠셨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려왔고요. 네. 코로나 시기라서 이제 강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마침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배달 문화가 조금 문화로 정착되고 그렇죠. 또 포장 문화가 많아지고 네. 그래서 그런 지점에 마침 우리 외동 전통시장이 이렇게 온라인 그 장보기로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기다렸던 네.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회장님께서는 또 방송 출연을 위해서 가게를 접고 나와 주셨습니다. 네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전통시장의 온라인 서비스 모두가 가야 할 방향임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코로나19라는 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변화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변화들 시장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시장이 좀 더 이제 판로가 다양해지면서 있는 그대로 생기가 좀 많이 더해졌고요. 네. 그러면서 조금 시장이 새롭게 조금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온라인에 오프라인에서 오시는 분들 위주로 준비해 오던.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서도 판매하기 위한 노력들. 그러니까 제품의 진열이나 상품의 포장이나 이런 방법들이 변화되고 있고. 네. 많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회장님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외부에서 느끼는 변화는 이런데요. 상인회 입장에서 상인들이 직접 느끼는 이런 변화 어떻습니까? 뭐 간략하게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굉장히 그 아파트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네. 사실 늦은 시간에도 시장에 장을 보러 와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들을 구매하고 그렇게 다녔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나와서 이제 장 보는 것도 약간 꺼려하시는 소비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같이 이렇게 이제 시장 장보기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 침체되어 있는 상가들 점포들한테는 많은 매출 그 이익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확대가 된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가 벌써 2년 차를 맞았습니다. 올해 4곳이나 더 확대가 된 걸 보면 그만큼의 성과가 나왔다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우선은 작년에 시행된 이 시장들의 성과 어느 정도였습니까? 지난해 이제 5개 시장에 111개의 점포가 시작했습니다. 네. 창원에는 2곳이었고요. 감정시장과 도기부부시장, 그 진주의 자유시장, 김해 삼방시장, 양산의 남부시장 상가였는데요. 처음에 3개월은 네. 약 3,900건에 1억 500만 원 정도 매출이었어요. 처음엔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고 네. 네, 기쁘기도 했죠. 그런데 1년 전체를 살펴보니까 25,290건 가까이 되고요. 매출은 4억 1,800만 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시장의 새로운 판로 개척을 네. 나아가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단시간 내로 보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네.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상인들 측면에서는 매출이 높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좀 내놓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효과에 힘입어서 올해 또 확대를 하게 된 거죠? 올해 4곳이 더 확대됐고요. 네. 점포로는
73개 점포가 더 늘어났어요. 네. 그런데 더 확대되면서 시장도 조금 도심 중심으로 가령해서 오늘 나와 계시는 김외동 전통시장, 네. 그리고 진주의 중앙시장, 그다음에 양산의 덕계시장과 남부시장이 추가됐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도심 중심으로 지금 사실상 시범사업 형태에 가까운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떤 모델이 확실히 개발되면 좀 더 확대해서 군 지역도 조금 확대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설명 주신 그 추가된 4곳 시장이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 곳이고 네. 택배 서비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택배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 시장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택배 시장은 3개 시장이고요. 창원 명서시장과 지난해 했던 진주 자유시장이 네. 들어갔고요. 그리고 삼천포의 용궁시장이 들어갔습니다. 점포는 28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올해 추가된 4개 장의 점포수가 73개가 아니고 네. 93개 점포입니다. 네, 조금 더 많았네요.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택배 서비스는 전국으로 이제 택배를 보낼 수 있는 거니까 잘 아실 테고. 그렇죠. 그런데 온라인 장보기는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죠. 그런데 굉장히 여기에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왜냐면요. 퇴근하면서 장을 이제 시간이 들고요. 네. 어떻게 보면 노동이 또 들죠. 네. 차를 가지고 가서 주차를 하고 그런 시간들. 그렇죠. 그리고 물건을 들고 나르고 뭐 해야 되는 노동. 네. 그런데 소비자들은 이제는 주문만 해놓으면 집 앞까지 배달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새로워지면서 굉장히 편리해진 네, 여기에서 굉장히 새로운 문화들이 좀 더 많이 생겨날 거라고 봐집니다. 조금 더 여쭤보자면 이 네. 장보기 서비스라고 하니까 네. 외동시장에서 여러 그 가게의 물건을 한 번에 주문해서 한 번에 또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음식 배달 앱이나 이런 배달은 네. 한 곳에서 하나의 메뉴 물건만? 네. 거기에 있는 메뉴만 주문이 가능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시장은 시장의 점포마다 취급하는 물품이나 제품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제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배달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요즘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뭐 온라인 서비스 시작 전과 후 매출이 좀 달라졌다라고 느낄 텐데 어떻습니까? 예, 뭐 사실적으로 매출은 각 점포마다 뭐 매출을 많이 이렇게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소비자 패턴도 어차피 비대면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품목에 좀 제한을 두고 있는 게 지금 사업인데 앞으로 좀 배달이 가능한 업체는 네.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연구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 이 사업을 인근 삼방시장에서 먼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상인들을 통해서 효과가 좋다라는 말을 익히 들으셨을 테고 네. 그래서 이번 사업에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됐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타 시장들도 이렇게 이 사업이 계속 소비자나 지금 현재 사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다 서로 원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른 시장들도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배달 앱을 통해서 매출을 조금이나마 보완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 바람입니다. 예. 네, 앞서 품목이 좀 제한돼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어떤 것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도 궁금하고 저희가 주문하는 방법, 온라인 서비스 이용 방법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품목은 우리 먹거리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의류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자파 부분은 아직 품목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네. 그리고
그거 보면 네이버 시장 장보기 들어가서 네. 회동 전통시장을 누르면 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 26군데 가게가 지금 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상점에 그 클릭해서 네. 자기가 원하는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하면은 우리 상인분들은 그 휴대폰에서 알림이 뜨기 때문에 네. 품목 그걸 보고 그 직결지에 원하는 번호에 이렇게 넣어 놓으면 뭐 30분 안에만 갖다 놓으면 배달 업체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아주 뭐 편리하고 간단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음식도 시켜 먹고 물건도 시키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네네. 한 가지 걱정은 이 전통시장 상인분들의 연령대가 조금은 높다라고 느껴져서 그분들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배달 앱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인분들의 어려움은 뭐 크게 없습니다. 네. 뭐 주위에 또 젊은 상인분들이 또 네. 모르는 또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또 친절하게 설명을 아, 하고 네. 또 상인의 차원에서도 뭐 교육이라든지 네.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연령이 높아서 뭐 이걸 배달하는 데 있어 갖고 좀 그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행입니다. 간단하게 잘 되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걱정은 많은 주문이 들어오면 이 근거리 배달을 해줄 배달 인력도 맞춰서 네. 좀 필요할 텐데 작년에 실제로 이 배달 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명서시장에서는 자체적으로 협약을 또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 또한 이 시장에서 외동시장에서 방안을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재까지는 이제 배달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시장 수요가 많으면 공급도 더 확대될 거라고 보고요. 배달하시는 라이더 분들도 훨씬 많은 분들이 유입될 거라고 보고요. 네. 현재까지는 현재 배달 그러니까 음식 배달을 하시는 분들만으로도 충분히 배달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확대되어서 시장마다 배달 업체와 협약이 되어서 네.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 센터가 있습니다. 배달 센터에 각 업체별로 그러니까 배달이 들어오면 배달 주문 번호가 정해지고요. 그 네. 주문 번호가 정해지면 거기에 업체별로 상품들을 다 모아 놓습니다. 그러면 라이더분이 배달하시는 분이 와서 그 상품이 다 집계되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배달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다른 배달보다는 조금 배달이 번거로울 수 있어요. 양도 많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조금 나아가서 배달량이 많아지면 그런 데 대한 배달 업체와 그런 업무 협의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배달료가 대부분 소비자분들이 배달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앞으로는 배달 수량이 많아진다는 가정하에 네. 상인분들께서 일정 부분은 왜냐하면 수량이 많아지면 상인분들도 나누어서 내면 아무래도 부담이 덜 수 있고요. 네. 물론 양이 많아지면 그 부담도 가중되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소비자 부담도 좀 줄여주면서 좀 더 그 구매 패턴을 전통시장 쪽으로 올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장을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판매자 입장에서도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서비스 이용하면서 판매자 입장에서 좀 어렵거나 불편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네.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우리 시장에는 아직 적용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각 점포마다 이렇게 촬영을 하고 네. 그 각자 단가를 책정을 하고 다 했는데 그게 약간 좀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네. 사실 500원짜리 물건도 있고 네. 1000원짜리 물건도 있는데 이게 묶음으로 했었으면 소비자도 어차피 물건을 구매하는 데 있어 갖고 좀 싸고 네. 다양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데 우리 판매자 입장은 가격이 너무 좀 낮다 보니까 네네. 좀 제품의 다양성을 좀 구축을 하고 다시 업데이트해서
좀 이렇게 문제를 좀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 온라인 시장 서비스가 전국 시장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먹거리로만 품목이 제한돼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마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동 시장만의 어떤 특성을 살린 그런 품목 개발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고민은 있으십니까? 외동 시장만의 물건이라기보다는 저 생각에는 네. 지금 아까 택배 시장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사이트에 들어가면 좀 어떻게 보면 좀 간략하게 뭐 구매자 입장에서는 좀 쉽게 이렇게 물건을 주문하고 뭐 구매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네. 좀 더 어떻게 보면 다른 시장과 좀 비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네. 판매자분도 뭔가 좀 더 정성을 들이고 네.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약간의 선의 경쟁 같은 그런 구도를 만드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다기보다 경남도에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시장이라면 네. 그 시장들을 별도로 그 장보기 사이트에 어느 업체가 지금 현재 뭐 소비자들로부터 반응이 좋다 하는 걸 순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소비자들이 그걸 보고 네. 물건들을 좀 이 가게를 믿고 물건을 많이 구매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멀리 있는 데 같으면 그 점포의 물건을 택배로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네. 어차피 점포의 매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좀 더 다양하게 소비자들이 여러 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네. 좀 이렇게 사이트를 다시 좀 보완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이트 보안 말씀해 주셨고 또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경쟁 구도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거든요. 이런 네. 것들 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라서 네. 실제로 네이버 장보기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이버 장보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장보기가 곧 내 가까이 있는 이웃의 가게에서 장을 보는 것인데요. 네. 왠지 좀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네이버에 들어가서 장을 본다고 하니까. 네. 그런데 그 장보기가 곧 가까이 있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힘이 되는 장보기니까요.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확대해서 네이버 장보기뿐만 아니라 새로운 배달 앱을 만든다거나 네. 안 그러면 기존의 배달 앱을 활용해서 조금 시장을 확대시켜 나가는 판로를 확대시켜 나가는 그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내 전통시장 온라인 서비스가 앞으로 더 활성화된다면 경남 경제를 살리는 길이 분명 될 텐데요. 여기에 네. 거는 기대도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또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경제가 지역 경제를 살려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송을 보시면 마트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소비 패턴을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가까이 있는 전통시장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배달 앱도 네이버에 로그인 하셔서 우리 동네 장보기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이것으로 미약하지만 경남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경남 경제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도내 전통시장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 방안 분석해 봤습니다. 온고의 지신이란 말이 있죠. 옛것을 익혀 새로운 걸 안다는 뜻인데요. 경남의 전통시장 온라인 서비스 성공을 위해 새겨야 할 방향이지 않나 하는 생각 해봅니다. 전통시장이 가진 매력과 변화하는 시장 생태계 상황이 잘 어우러진 지역 상권의 한 축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